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이라서 약속이 있다면 남편, 아이들 모두 나가버리고 외롭게 집에서 한술 뜨시는 엄마들 많이 계시죠. 매일 가족에게 헌신만 하느라 정작 내 스케줄 돌볼 일 없이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요. 또 연말 되면 또 속상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속상한 마음들 좀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슈퍼맘 리턴즈 상담 코너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재취업 고민 상담 해주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 조현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잘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두 분끼리 먼저 인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캐스터 황진경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맘 리턴즈의 미혼 여성 대변인 캐스터 황진경입니다. 부럽네요. 미혼 대표. 저도 네, 이제 부럽습니다. 네. 자, 요즘에 연말이면 사실 이렇게 모임도 많고 굉장히 왁자지껄하게 좋은 일만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부님들은 또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슈퍼맘 리턴즈. 오늘 바로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재취업 고민 상담 첫 번째 사연 오늘도 진경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고민은 좀 연말이라서 더 우울하다는 그런 임산부에게 온 사연입니다. 뭐 말만 들어도 좀 우울한데 제가 읽어보도록 우울하지 않도록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 28살 임산부입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요. 전 작년에 결혼해서 현재 임신 중이고 2달 후면 아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임신 중이다 보니까 제약이 되는 것도 많고 못난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한창 예쁘게 꾸미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더군다나 임신 4개월째부터는 남편이 해외에 가서 없어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들어와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연말 되고 배는 더 불러오니까 괜히 기분이 더 다운되네요. 요즘 결혼을 왜 빨리 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임신하며 여왕 대접 받는 기회라는데 저는 혼자고 아이 낳고 또 육아 때문에 바쁠 거고 즐길 수 있을 때가 오면 체력이 안 받쳐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뭔가 우울한 연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우울함을 떨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경 씨 오늘도 굉장한 감정이입이었어요. 지금 눈물 날 뻔한 거죠? 28이면 저랑 뭐 같은 나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오,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셨네요. 네. 어쨌든 이분은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요즘 세대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비해서는 좀 이른 결혼을 하셔서 지금 임신을 하셨는데 사실 임신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스러운 때에 이렇게 우울한 거는 좀 아이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힘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조현신 대표님께서는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좀 결혼을 일찍 한 게 가장 고민의 어떤 첫 단추였을 잘못 끼워진 단추였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결혼하신 케이스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일찍 했을 때 가장 속상한 거 비교 대상은 나는 결혼해서 집에서 이렇게 사그러들고 있는데 친구들은 정말로 예쁘게 입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진출하니까 얘네를 나중에는 못 쫓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제일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을 하면 굉장히 외롭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 거다 생각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은 본인 삶을 더 활발하게 살거든요. 이제 와이프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갭 차이 때문에 더 외로움에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그 사연의 딱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임신했는데 외롭고 힘든데 옆에 이제 남편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연말이니까 친구들은 다 예쁘게 더 이렇게 차려입고 놀러 가는 소식은 다 있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면서 아마 이 문제가 더 이게 내가 왜 결혼했지? 막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성들이요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한 것 자체만으로도 호르몬적이 좀 달라져가지고요. 이런 우울한 느낌을 더 자주 받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럴 때를 좀 밝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더 일찍 결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도 더 빨리 그럼 가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획이라는 게 없었죠. 네네. 그냥 결혼을 하고 나니까 바로 애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고민녀의 네네. 이 나이에 저는 둘째를 가졌었어요. 네네. 사회생활 나오려고 준비했을 때 둘째가 나왔기 근데 이런 때문에. 비슷한 고민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안 할 리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 개발을 하겠다고 애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라디오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준비해보고 막 그런데 그게 1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거죠, 1장을. 네. 이제 그러면서 계속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이 계속 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진짜 여기서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있고 밖에 나가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부터 자기 개발을 했던 케이스라서 절대 늦지 않는 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은 저희 애가 다 컸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이제 애들이 학교 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건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금 멀리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말이 되면은 보통 웬만하면은 전부 다 옆구리가 시리거든요. 정말 바쁜 여성분이라도 정말 너무 외롭고 적적한데 이분은 임신을 하셨잖아요. 근데 임신했을 때 정말 옆 사람의 어떤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실감을 못 하겠거든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남편이 지금 없으시다 그랬죠. 네, 해외 출장 가셔서 일주일 전에 돌아오신다고. 네. 아니 남편분이 일단은 자기가 옆에 없으면 이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선물을 마구 보내시던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선물을 계속 보내든지 이런 정도의 챙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놓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분한테 이런 거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네. 사실 혼자 아니거든요. 임신을 했다는 건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는 상태에서 아기에게 왜 태아 일기 쓰는 거 있죠. 일기를 좀 쓰거나 영상을 이제 남편한테 계속 매일매일 보내라. 우리 아기한테 보내는 걸로. 그러면 아마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 거랑 똑같이 여자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훈훈한 결말인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성장해가라 이런 말씀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너무 외로우시면 우리 조윤심 대표님 찾아가세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실 겁니다. 사실은 그냥 있어도 우울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남들보다 좀 일찍 가졌지만 또 일찍 또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때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 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사연 보내주셨나요? 네, 두 번째 고민 굉장히 들으시면 조금 곤란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네. 용돈을 달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이 셋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롯이 부부만의 힘으로 육아와 회사 생활을 겸하는 중이지요. 자, 그런데 최근 시어머님께서 생활이 힘드시다며 신랑에게 월 50만 원을 달라세요. 참 난감하게 그지없네요. 시댁 식구는 시부모님,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 이렇게 딸 넷인데 아가씨가 시아버님 이름으로 할부 차량을 뽑고 아가씨 딸의 육아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보육비를 안 줍니다. 시아버님은 공무원 연금으로 160만 원 정도 수령하고 계시는데 그 금액으로는 딸과 손녀까지 데리고 지내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이 상황에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용돈을 요구하시면서 잘 키워줬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시부모님을 위해서는 용돈을 충분히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아가씨와 조카 밑으로 들어가는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드리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현명한 대처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용돈을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라고 해서 시작을 해주셔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듣고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안에 도사리고 있었군요. 그렇죠. 아가씨한테 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연은. 그렇죠, 대표님. 예. 여자의 적이 참 여자죠. 맞아요. 예. 그냥은 드릴 수 있어요. 시부모님 뭐 아이들도 봐주시고 50만 원 정도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신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쓸 거라 생각하면 이제 확 열받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아가씨가 있느냐 확인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먼저 이 앞서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요거에 이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남편의 입장이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능력이 돼서 몰래 50만 원씩 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부인이 이걸 챙겨서 공식적으로 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에 남편의 입장이 어떤지가 지금 안 나왔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남편? 아니 뭐 조금 어려운 남편이 약간 우유부단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남편한테는 별로 뭔가 기대할 게 없다. 결정권이 없는 것 같은 맞아. 느낌 들고.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나요? 많이 시부모님이 돈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네. 상황이 많이 일어나나요? 남편이 굉장히 네.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요즘에는 사실 같이 살아만 줘도 고맙다라고 하는 시어머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현명하게 금액을 50만 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 시부모님의 좀 월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50이 나갈 거면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 좀 보자면 이게 시댁으로만 50이 가는 게 화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 친정에도 가야 되는데 둘 다 50씩 주기에는 경제가 흔들림으로 이게 만약에 어차피 50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남편과 결정했을 때 25만 원씩 시댁과 친정이 똑같이 준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친정 입장에 나도 똑같이 딸로서 노력하는 거고 남편 입장은 아들로서 이렇게 보답하게 하고 이거를 이 감정적으로 보상받는 길은 평생 일할 거다. 이 부부 입장에서는 이게 평생 일할 거니까 부모님 네네. 살아계실 동안에 그래 내가 효도하자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이렇게 줘야 된다면 그렇게 주는 상황으로 만들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만 원, 25만 원. 전혀 다른 결론이죠. 네,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공평하게 그러면 화안 그렇게 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사연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힘들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키우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아가씨는 얹어 살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는 건 기분 좋게 드리되 이 어린이집의 시간 좀 줄이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자녀분들도 같이 키우면 어떤가 하는 시댁으로 보내서. 네, 그건 어떤가요? 제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이건? 네, 아마 어떤가요? 또 시댁에 또 지금 다른 애들이 있어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마 봐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안 보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돈을 보내는 적정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드려야 될 상황이다. 그럼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다시 안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자가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댁과 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보내고 뭐 누구지? 시누이가 쓰든 안 쓰든 시누이한테 가든 안 가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내고 마음 편히 살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이 부분들은 못 보내겠다.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조금 껄끄럽더라도 그 시기를 버텨서 정말 시댁이 힘들어졌을 때 힘들 때 조금 더 큰 힘을 보태주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괜히 감정만 상하시고 이거를 길게 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쪽이든 결단을 빨리 딱 내려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분은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드리고 싶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마음을 이제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안 드리고 힘들다. 그냥 힘들다. 지금도 힘들다. 뭐 그런 방법밖에는 없죠. 뭐 그렇다고 와서 통장을 차압해 가실 시부모님도 안 계실 거고.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수입을 조금 더 밝히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주고 힘들게 지금 아이 키우고 있다. 이해를 부탁하는 그런 대화를 일단 좀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집이 아이를 셋을 키우는 집이잖아요. 이게 미래의 나의 문제이기도 해. 그중에 아들이 있을지 딸만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나이 또래가 그러니까 시부모나 친정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하는 부분들에도 지금 이렇게 주저하잖아요. 예전엔 당연했던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봤을 땐 100% 아무도 우리를 부양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평생 저희가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조금은 현명하게 길게 보면서
좀 챙길 건 챙겨가면서 끝까지 부모님한테 계속 일정하게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도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사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진경 씨. 역시 좀 감정이입 최대한 배제하고 읽어주세요. 네. 네, 마지막 사연은요. 이 사표가 반려돼서 고민 중이신 워킹맘으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딸이 내년에 6살이 되면서 유치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내년부터 유치원을 마친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회사에 사표를 냈는데요. 그만 반려되고 말았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서 육아휴직을 줄 테니까 2년만 더 다녀달라고 부탁하시네요. 회사 사정은 알겠는데 제 딸만 유치원 종일반으로 가서 노는 게 어떨지 걱정입니다. 친구들은 반일반하고 일찍 집에 가는데 자기만 늦게 간다고 뭐라고 안 할지 또 엄마를 찾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표가 반려됐다고 하네요. 네네. 어떻게 있군요.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사표를 왜 이렇게 안 내니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픈 이런 엄마들의 마음은 저희가 너무 이해를 하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저희 애가 5살, 3살 때 나와서 사실은 지금 이거랑 완전 반대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이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이 사표를 내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 다니는 게 힘들어서 때를 맞춰서 아이와 좀 더 있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건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더 필요한 시기에는 사실 안 계셨던 거거든요. 냅두시고 지금 이제 6살부터 유치원부터는 엄마의 힘보다는 이제 사회성을 기르느라 친구나 다른 뭐 이제 학습지, 유치원 외에 외가 활동 같은 부분들을 하면서 아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오히려 이때 내가 들어가서 아이랑 뭘 놀아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은 이 직장인으로서 프로페셔널한 느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분도 사실 뭐 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육아휴직까지 준다라는 말을 회사에서 할 정도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좀 공감이 안 가는 사연인 것 같아요. 아니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이 시기를 다 지낸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치원 때 6살, 7살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 생활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종일반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종일반을, 가정주부께서도 종일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 와서 할 때보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종일반에 가서 우리 아이만 혼자 외롭게 있겠지 하는 생각은 일단 좀 걷어보시고요. 그 안에서 좀 좋은 점들이 없나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까 너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일과 나의 관계를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싫어서 그런 거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 때문이라면은 꼭 이 시기에 쉬지는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손이 진짜 많이 갈 때거든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주신다고 할 때 좀 계약서를 확실하게 더 작성을 하시는 게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님.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건 아이와 함께 있는 절대 시간. 절대 시간이 정말 어느 만큼이 절대 시간일까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이 좋으면 시간의 양의 문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아이한테 심리적인 위안을 주면서 갈 수가 있는데 늘 옆에 있어도 내 자신이 불안하면 아이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모든 부분들이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은연중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아이한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와 함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어떤 의도인지를 본인이 솔직하게 본인하고 한번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상황이 반려돼서 1학년, 2학년 때 정말 손이 많이 갈 때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받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케이스고요.
충분히 이건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종일반에 보낸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 아까 MC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되게 얘가 나중에 사회성 충만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요즘에 종일반 다니는 6, 7세 아이들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말을 천천히 막 버벅거리면서 얘기했던 게 이분이 들으실 잘못 말씀을 드리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딱 이런 시기를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지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여기저기 좀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이 시기를 지내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의 조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민 상담을 이렇게 3가지 사연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좀 상담을 보내주셔가지고 대표님께서 열심히 상담을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상담을 보내주신 사연녀들에게 좀 권해주실 그런 책이 있을까요? 네, 질문에 이제 이게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이 그녀들이 고민이 지금 현실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 원 퀘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목이 그렇게 긴 거예요? 그냥 원 퀘스천. 원 퀘스천. 네, 원 퀘스천의 부제가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인데요. 네네. 사실 좋은 질문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질문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마다 그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질문 말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이게 정말 행복하게 가기 위한 어떤 그 과도기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민하면서 질문을 한다면 더 위대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도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혹시 시간 되실 때 이 책과 더불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은 오히려 또 자신의 안에서 해답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현신 대표님, 저희가 연말에 만나서 이렇게 바쁘게 뵐 때마다 진경 씨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떤 다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를 하면서 저는 여자로서 그리고 워킹맘의 선배로서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15년의 이 사회생활을 한 경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나 고민을 하는 이 워킹맘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을 다 거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정말 앞에서 먼저 갔던 선배로서 진짜 경험했던 실제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나는 못 해봤지만 이렇게 하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새해에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경 씨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이런 사연들을 쭉 접하다 보면 결혼 시기가 점점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영향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 친구들하고 뭐 고민 상담하고 수다 떨 때마다 애늙은이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걱정을 했던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고민 듣고 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고 저도 인생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신 분들을 통해서 미리 배워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친구들 상담은 이제 진경 씨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따뜻한 연말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모두 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슈퍼맘 리턴즈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홈페이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